만약 넓은 바다에 던져진다면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망망대해에서 무려 34일 동안이나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세 사람에겐 아무런 음식도 깨끗한 생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겨우 한 평 크기의 구명보트 한 개뿐이었죠. 그들 주위에는 위험한 상어떼가 수시로 출몰하였고 강렬한 태양은 하루 종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끝없는 바다에서 탈출했을까요? 이번 영상은 실화를 각색한 영화 생존자들입니다. 1942년 1월 16일 서로 낯선 3명의 군인이 전투기를 타고 정찰 임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부주의로 그들은 그만 방향을 잃게 되는데요. 급기야 연료마저 다 떨어졌고 하는 수 없이 바다에 비상착륙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장은 팀원들에게 유용한 물품들을 잘 챙기라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바다 위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팀원들은 탈출하다 중요한 물품들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구명보트를 펼쳐 올라탄 그들. 세 사람은 그제서야 짧게나마 자기소개를 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기장 해롤드이고 통신병의 이름은 진, 항법사의 이름은 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들은 비교적 낙관적이었습니다. 진과 토니는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게임도 버렸습니다. 마치 휴가 중인 것처럼 말이죠. 곧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상상한 것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구조비행기가 그들 위에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겐 신호탄도 손전등도 혹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 흔들어도 보았지만 끝없는 바닷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들릴 리가 없었죠. 세 사람은 그저 눈을 뻔히 뜨고 구조비행기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기장은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의 구조는 없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끝도 보이지 않는 힘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장은 이제부터 모든 것은 자신이 지휘할 것이며 두 사람에게 명령을 따르라 말합니다.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지닌 모든 물건을 꺼내 모아봅니다. 하지만 칼과 밧줄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지도도 없었고 심지어 노를 저을 노도 없었습니다. 기장은 구명보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과 토니에게 신발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둘은 마지못해 아끼던 구두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자신의 구두는 버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면 누군가는 걸어야 되지 않겠냐며 능청을 떨며 말이죠. 밤이 되면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보초를 섰습니다. 기장은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자신의 구두로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진과 토니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는 게임을 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세 사람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들에겐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밧줄과 삽탄기의 스프링을 이용하여 낚시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카프를 미끼로 삼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고 직접적이게 말이죠. 섬뜩하게도 물속에는 그들보다도 더 배고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마시는 게임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토니는 더 이상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 바닷물을 손에 퍼담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기장에 의해 제지당했죠. 왜냐하면 바닷물은 마실수록 탈수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기 직전
기장은 갑자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어 호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연필을 사용하면 현재의 위치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섬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장은 곧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바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두 팀원에게도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장의 뜻대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밧줄과 구명조끼를 사용하여 간단한 바다 닻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지의 육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밤이 되자 진짜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즐겁게 빗물을 마시며 물주머니에 빗물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7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7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지는 급기야 칼을 꺼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기장은 그에게 얼른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보트를 잘못 찔렀다간 세 사람 모두 끝장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짜로 무언가가 칼에 찔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 상어를 찌른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배부른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기장은 먹다 남은 상어고기를 양말에 담아 보관해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며칠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듯 해 보입니다. 먹고 나니 보트 위의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토니는 만약 살아남을 수 있다면 자신의 여동생을 솔로인 진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토니가 말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에 잠겨있을 중 섬뜩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구명보트에서 풍기는 피비린 냄새에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든 것입니다. 세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경직되어 있었고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잠깐 경계심을 품지는 세수를 하려 하는데요. 순간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반응한 탓에 물속으로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물은 한 모금 한 모금 아껴가며 마셨고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표류한 지도 어느덧 15일째. 식량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배고픔에 견딜 수 없었던지는 어딘가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알고 보니 기장 옆에 앉아있던 바닷새를 소리했던 것입니다. 총소리에 잠에서 깬 기장은 재빠르게 반응해 곧바로 바닷새를 잡으러 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바닷새를 잡아들고 보트에 돌아오려던 순간 멀리서 상어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바닷새를 버리지 않았고 필사적으로 구명보트를 향해 헤엄쳐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기장은 드디어 보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새를 먹으며 또 다시 버티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2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잠에서 깨어난 기장은 보초를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화가 난 그는 큰 소리로 두 팀원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간 쌓여왔던 불만을 모두 내뱉습니다. 기장이 그린 지도대로라면 진작 육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이는 너무 큰 착오가 있지 않냐며 말이죠. 그는 기장이 홀로 신발을 버리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여 전투기가 방향을 잃게 된 걸 팀원들의 잘못으로 밀어붙인 것까지 모두 비난했습니다. 사실 기장에겐 팀원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기도 하죠. 알고 보니 그들이 조난을 당하게 된 건 기장 때문이었습니다. 기장이 전투기에서 잠깐 존 탓에 돌아가야 할 위치를 놓쳐 방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지도를 그리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팀원들에게 살아갈 희망만 안겨주었을 뿐이었죠. 그제서야 기장은 잘못을 뉘우쳤고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두 사람은 기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기장이 그린 지도가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기장은 자신의 구두를 잘라 노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며 말이죠. 이번에도 그저 헛된 희망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장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은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수척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를 저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닥치자 하늘에는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올 징조였죠. 세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빗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레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뒤이어 폭풍이 휘몰아쳤고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바로 바닷속의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기장은 즉시 구명조끼를 수영할 줄 모르는 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물에 빠지고 마는데요. 구명보트도 순식간에 전복되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똘똘 뭉쳐 서로를 구했고 구명보트를 다시 뒤집어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빗바람을 견딘 끝에 드디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들 역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숨이 간들간들해졌습니다. 체력은 전부 소진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겨우 말하고 숨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누가 먼저 죽을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은 심지어 환각을 느끼기까지 하는데요. 그는 환각 속에서 토니의 여동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기장은 바닷물을 마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이때 진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육지였습니다. 순간 세 사람의 허약해진 몸에서는 갑자기 웬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육지를 향해 미친듯이 노를 저어 달려갔습니다. 바다에서 34일을 살아남아 1000마일을 표류한 그들은 드디어 구조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입니다. 여느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재난 영화와는 사뭇 다른 영화인데요. 극도로 굶주리고 갈증이 심해지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죽이거나 음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되려 서로 돕고 격려하며 불굴의 의지로 평화롭게 버텨왔죠. 그 뒤로 기장은 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공로로 이후 해군 십자장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진은 구조된 지 몇 년 후 진짜로 토니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토니는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군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1986년 사망 뒤 그의 재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